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의 전쟁이 어느덧 반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 이 전염병의 진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은 8월에 들어와 76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2,1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산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고 모든 노력을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바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브라질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브라질의 전 지역을 휩쓸며 많은 가정들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비루스 감염증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려하지도 않고 또 비루스 감염을 막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지어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처럼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친혈육들을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 통탄하며 때늦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67살이었는데 평시에 만성 질병도 없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자 며칠 안 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루스는 너무도 빨리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미처 선쓸 새가 없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전염병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브라질의 전염병 형세는 6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브라질의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몰켜 붐비고 있었고 지역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손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거리간격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단지 숫자로만 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과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사망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해이되고 무질서한 공간을 타고 악성 비루스는 브라질 사람들 속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됐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최고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8월에 들어와 하루 사망자 수는 1,000명계의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현한 악성 비루스에 대해 너무도 무경각했던 나머지 정부의 호소와 방역 대책에 무관심과 침묵으로 지역 불응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벨지그의 관광도시 안트웨르벤시. 지난 6월 이 나라 정부는 전염병 형세가 약간의 안정 추이를 보이자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다시 몰려들었고, 관광열에 들뜬 사람들은 제정된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단 며칠 사이에 악성 전염병이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점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탈 때 서로 거리 간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에 걸거나 턱 밑에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가 통제하면 얼른 제대로 쓰곤 하지요. 지난 5월 도이칠란드의 어느 한 고기 가공 공장에서 260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나라가 전염병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시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공장 측에서는 비로소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일을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작업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공장 정문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체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늦은 방역 조치였고, 공장 종업원들 속에서는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 공장에선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보장 문제를 위반했고, 또 거리간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하면 식료 가공 공장들에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또 방역학적 측면에서 생산 환경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조건과 공장 출입 경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발생 초기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악성 비루스의 위험성과 파국적인 후과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탓에 국경 봉쇄와 외국인들의 입국 차단, 수입물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 검역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 속에서 집체 모임을 엄금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결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악성 비루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실례의 하나로 지난 3월 순간의 방침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 동영상을 찍자고 생각하게 된 것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루스에 감염된 탓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방역 사업이 결코 노름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은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공포 영화의 한 대목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도시가 봉쇄된 다음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고 방역 사업에 떨쳐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린 스스로 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 전염병이 인류가 100여 년 만에 맞다던 대재앙이며 방역 통제가 가장 힘들고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며 전파 범위가 가장 큰 세계적인 보건위기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차장으로 일했는데 대다수 차장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차장들이 전염되게 됐지요. 나중에는 온 회사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딸애와 함께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가 병원에 입원하러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아내를 영영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나와 딸애를 다시 보지 못한 채 땅에 묻혔습니다. 우린 이제야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명 보도로는 비루스의 위험성에 대해 광범위 전하고 있었지만 우린 그것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남의 일로, 먼 곳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면서 방역 사업을 등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귀중한 사람들을 일커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분분초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무서운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엄혹한 현실. 오늘의 시점에서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국적인 재난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들의 삶과 가정의 행복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나온 날과 다른 세계 각국이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들을 취할 때만이 전염병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동시에 매 개인들에게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학과학이 발전하고 방역제도가 완비됐다고 자부하는 나라들에서까지 악성 비루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악성 전염병과의 격전에서 승자는 누구며 패자는 누군가? 억울하게 쓰러진 영혼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